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업 라이브 채널 촌TV 촌장 안철준입니다. 자, 오늘은 오피스키퍼의 온라인 사용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질환지교 소프트의 김재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네. 잘생겼습니다. 자, 라이브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네.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금방 가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기업의 보안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기업의 보안 얘기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도 많이 접해 보시고 예. 고객분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이제 보안의 이슈 중에서 특별히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밖에 있는 어떤 문제점을 막는 보안이 있고 예, 안에 어떤 그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보안이 있는데 오늘 후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정보 유출 방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보안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도입 사례, 구체적인 이제 실제로 중소기업의 담당자분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라이브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촌TV는 이제 참여형 라이브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댓글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의견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온라인에서 질환지구 소프트의 담당자분께서 바로 댓글로도 답변 주시고 저희가 이제 Q&A에서 네. 또 이제 바로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Q&A 그 시간대 그런 내용들 말씀드리고 또 설문이 있어요. 설문 이제 여러분께서 한 1분 정도 답변 주시면 저희가 더듬 라이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질문자, 그 다음에 설문 답변해 주신 분들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쿠폰 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제5회 오피스키퍼 사용 설명회입니다. 벌써 5회 되셨어요? 예, 5회가 벌써 됐네요. 네. 네. 주로 팀장님께서 말씀하셔요? 일단은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영업자가 진행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처음이시죠? 예, 온라인은 처음이어서 알겠습니다. 잘 굉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떨리네요. 네. 자, 여러분 목차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담당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예, 실제 중소기업에서 어떤 보안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실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이 오피스키퍼라는 솔루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도입 사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도입했는지 얘기를 좀 드리고 간단하게 제품 시연 예.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소기업의 보안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어떤가요, 요즘에? 일단 중소기업 보안 현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 자료인데요. 언제 정도 자료예요? 이게 지금 2014년으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대기업 16%, 그다음에 기타 20%,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64%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건 뭐냐면 실제 어떤 기업 규모에 따라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건수 대비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그 정보 유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보안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보안 현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유출 시 정말 우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한 게 한 9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업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라는 게 한 70% 정도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조치라고 하죠. 이 기술적 조치라고 하면은 뭐 출입 통제부터 어떤 PC 보안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조차 어떤 방안이 없는 업체가 약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있고 예, 인력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잘 보안 관련돼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게 담당하실 분도 정확하게 있지 않으시고 예. 거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어떠세요? 거의 한 90%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담당이 아니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하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예, 인사 총무 담당자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네. 경영관리팀, 그다음에 전혀 뭐 상관없는 뭐 관리팀 이런 데서도 많이 미팅을 참여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관리자 측면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예. 할 수 있는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실제 저희 제품을 썼었을 때 이게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얼마나 빨리 활용도 높게 쓸 수 있냐가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질환진교 소프트의 오피스키퍼가 그런 솔루션이 맞습니다. 될 수 네.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부족 말씀하셨는데 예.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보안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가장 나중에 예산 처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예, 맞습니다. 보통 R&D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는 투자보다는 이제 비용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후순위로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이 네네,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도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자, 오늘의 이제 그 주제인 오피스키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네. 일단 오피스키퍼 기능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 오피스키퍼는 회사 내부에서 저 갖고 있는 중요 자산이라던가 어떤 기밀 정보를 외부로 못 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이제 DLP 솔루션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DLP라고 얘기를 예. 하나요? 네. 네. 그래서 DLP의 약자까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아,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그런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기능을 크게 8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제공하시네요. 예. 어, 그래서 네. 지금 모든 기능을 네. 한 개의 에이전트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네,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내부 정보 유출 방지와 관련된 기능이 1번과 2번 기능. 아, 입니다. 네. 일단 내부 정보 유출 방지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사용자분들 PC에서 어떤 파일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USB나 USB 외장 하드 있고, 또 쉽게 유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아마 카톡이나 네이톤으로 파일 많이 쓸 요즘은 겁니다. 뭐 카톡으로 원체 많이 이제 파일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공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인터넷 기반이죠. 네. 인터넷 기반 통해서 파일이 유출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1번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파일들에 대해서 못 나가게끔 막았어요. 1번 기능으로. 근데 이런 파일들을 출력해서 나가면 또 무방비할 그렇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저희가 2번 기능을 통해서 뭐 워터마크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출력을 음.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뭐 승인받고 출력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 기능만 잘 활용하셔도 회사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파일 아니면 출력물에 대한 제어가 원천적으로 가능하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 정보 관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개인 정보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정보라고 하면 네. 이메일, 뭐 핸드폰 주소 이런 것들이 또 문서 내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이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그 문서가 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서가 검출됐다라고 하면은 뭐 강제 암호화를 한다든지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뭐 완전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이 중요한데요. 문서 백업 기능인데 요새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DLP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일을 내보내면 이력이 남는다구나라고 다 인식을 하고 그 계시거든요. 정도 다 인식하고 네. 계시군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내보낼 때 네. 파일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뭐 대비 파일인데 점점 스마트해지시네요. 네, 그러니까 견적서라고 바꿔서 내보내게 버리면 네네. 실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견적서만 견적서만 남는 거군요. 견적서라는 텍스트 로고가 남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4번 문서 백업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네. 실제 유출되었을 때 원본 파일을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 실제 유출된 파일이 어떤 건지를 백업해서 예. 실제 그 파일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한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4번 기능이 좀 중요하고요. 네. 이제 다섯 번째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기능들인데요. 이제 직원들의 어떤 비업무적인 활동을 네네. 막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웹사이트를 못 들어가게끔 한다거나 네. 특정 소프트웨어를 실행 못하게 막는 네. 기능인 업무 거죠. 시간에는 일만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일만 네. 해라. 소가치를 직원들로서 다르죠. 안 좋아할 수도 있나? 네, 많이 안 좋아하시죠? 네. 하지만 이걸 적절하게 이용하면 업무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6번째는 이제 PC 오프 관리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주 52시간 관련돼서 법령이 좀 개정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 근로 시간 테이블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52시간이 넘어가 버리게 네, 되면 네. PC를 자동으로 꺼버린다던가
아니면 연장 근로를 관리자한테 신청을 네네.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간이 되면 아예 이제 PC를 못 쓰는 거군요. 예, PC를 아예 못 쓰게끔. 바로 집에 가야겠네, 진짜. 집에 가야죠. 네. 예. 질환지교도 이거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네.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12월 초에 네네.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적절하게 활용하면 꽤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예.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노티스를 주고 빨리 퇴근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7번째 같은 경우는 PC 취약점 점검이라고 해서요. 이제 국정원에서 권고하는 17가지 항목으로 실제 사용자 PC의 어떤 보안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아,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실제 이 PC가 뭐 화면 보기는 켜져 있는지, 네, 네. 그리고 보통 윈도우 접근할 때 암호 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암호 난이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등등등 체크를 해서 뭐 이 PC는 뭐 50점짜리다, 60점짜리다 보안 점수를 매기고요. 아, 네. 네. 근데 만약에 관리자 입장에서 이 PC는 좀 보안 점수를 올려야 돼라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네. 어떤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설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 PC들이 관리하기가 어떤 게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관리자 모드에서 그걸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네. 조처도 할 수 있다. 이런 예, 맞습니다. 말씀. 8번째는 어떤 게 여덟 있을까요? 번째는 이제 IT 자산 관리인데요. 실제 저희 제품은 이제 정보 유출 방지 기능으로 도입을 하셨다가 네. 오히려 8번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그래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 관리 쪽이나 네, 네. 총무팀에서 네. 보통 회사 내 자산 관리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 PC는 언제 이 사람한테 줬는지, 어. 언제 회수해야 되는지, 네, 네, 네. 그리고 실제 사용자분들이 쓰는 뭐 모니터는 몇 개인지, 네, 네, 뭐 네. 하드웨어 스펙 이런 것들이 사실 담당자분들이 각각 PC 돌아다니시면서 네. 확인을 하시거든요. 엄청 일인데? 네, 엄청 일이시고 번거로워하세요. 네네. 근데 이 자산 관리 기능은 그 사용자 PC에 오피스 키퍼가 설치가 되면 네. 그 하드웨어 정보나 네. 어떤 소프트웨어 정보를 다 끌고 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 어떤 그룹별로 음. 어떤 사용자가 어떤 소프트웨어 깔았는지 네네. 아니면 어떤 사용자는 실제 하드웨어 스펙은 어떤지 다 이 관리자 페이지 내서 알겠습니다.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든지 PC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다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다 제공하는 기능이란 말씀이시죠? 예, 1번부터 8번까지 다 알겠습니다. 패키지입니다.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일단 이제 하단에 이제 테두리 쳐져 있는 게 네. 저희 이제 부가 서비스 개념인데요. 네네. 일단은 설치 유도 서버라고 해서 네. 요거는 뭐냐면 오피스 키퍼가 설치가 되지 않은 네. PC의 경우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설치를 강제로 유도를 해서 네. 오피스 키퍼 설치 않으면 PC를 활용하지 못하게 네. 하는 기능이어서 네. 요거는 이제 별도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업무 보실 때 카톡, 네이트 많이 쓰실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메신저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반 상용화된 메신저를 사용하지 말고 저희 오피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사내 메신저 개념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사내 메신저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음. 오피스 키퍼를 도입을 하시면 음. 이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아, 장점이 있는 거죠. 메신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옵션으로 제공하신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피스 키퍼에 아까 처음에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오피스 키퍼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특장점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중요하죠. 예. 네. 합리적이라는 비용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저렴하게 네.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저희는 일단은 SMB 타겟으로 영업을 많이 진행을 중소기업이나 하고, 작은 예.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 네, 아까도 음. 잠깐 보안 현실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 투자를 많이 안 하세요. 단순히 비싸서 도입을 안 하시는 도입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어떤 거품을 빼서 솔루션을 공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실제로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예,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건가요? 일단 한 개 에이전트로 아까 말씀드린 네. 8가지 기능을 네.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네, 네. 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 대신에
사용자 PC에 에이전트가 2개, 3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각각의 기능별로 예.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부담은 뭐냐면 사용자 PC 퍼포먼스 우려도 있을 수 떨어지겠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에이전트를 각각 또 관리해야 되는 네네네. 번거로움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하나의 에이전트 다 묶어서 한 개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알겠습니다.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가 아닌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 꽤나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저희는 3개 형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 형태? 예. 네. 이게 어떤 뭐냐면 건가요? 네. 이게 기업이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업무 특성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미니 서버 이제 구축형으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서버 도입 없이 바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 저희 고객사 네. 비중 중에서 약 한 70% 정도가 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고요. 네네네. 근데 좀 내부에 서버를 두고 서버실에서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미니 서버나 이제 구축형을 도입을 구축형도 하시는 지원을 거죠. 하고 계신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업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다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클라우드 형태가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네. 클라우드가 약 70%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객사가 엄청 많으시네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영업 잘하신 것 같은데? 저요. 네. 영업 잘해야죠. 네. 네, 팀장인데요. 네.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오피스키퍼가 지금 실제로 지- 서비스 하신지?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오래되셨네요. 같고요. 예. 네네네. 일단 1만야 고객사는 현재 네. 오피스 키퍼 기술을 기반으로 네. 한 뭐 제휴 판매를 다 합쳐서를 네,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여 개 고객사라고 하면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최다 네. 고객사라고 네, 보시면 넘버 될 것 원이네. 같아요. 네, 넘버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예. 고객사가 많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실제 고객사 미팅을 가서 이렇게 많은 업체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를 그럴 많이 것 같아요.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많은 고객사에서 쓰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능 개발 건이 중복적으로 나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모아서 공통 기능 개발로 이렇게 올려서 업데이트도 하시고. 예, 무상으로 좀 업데이트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 현장 나갔었을 때 네. 저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많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장점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쓰고 계세요? 이러면 어때요? 네. 경쟁사가 쓰고 계시는데 쓰셔야 되지 않아요? 경쟁사가 쓰고 있다면요? 네. 어떤 말?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회사가 그 회사의 경쟁사가 있는데 이 경쟁사도 이 제품 뭐 오피스키퍼를 쓰고 있어요. 아, 그거는 좀 아닌가요? 기술을 빼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백그라운드 기술들이 축적돼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특징으로는 도입 후 도만족. 예. 네,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좀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형 고객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고객사 중에 70%가 클라우드 고객사인데 네네. 그 중에서 98% 정도, 한 95% 정도 고객이 연장 계약을 희망을 하고 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연장을 하시네요. 예, 거의 네. 다 이제 연장을 네.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왜 연장을 하실까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퍼센테이지가 어떤 기술 지원이 좀 대응이 빠르다라는 게 저희 장점으로 보여졌더라고요. 네네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소기업 보안 담당자 분들이 없어요. 총무팀이나 이렇게 네. 겸업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어. 이제 오피스키퍼를 관리하게 되시면 이제 부로 이제 네, 업무를 네. 보시는 건데 부업무가 아닌 경우가 예. 많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키퍼에 네. 많이 문제가 네. 생겼는데 네. 이게 빨리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본업으로 못 돌아가는 형태가 맞아요. 되는 거죠.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그럼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표에 보시면 이제 도입 전후의 어떤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 도입하기 전에 이제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계시나요? 이제 도입 이전에는 제품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방문 미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네. 이제 방문 미팅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영업자 분들이 노트북을 갖고 시연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DLP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까지 보여드려야 이해도가 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문 시험과 어떤 데모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사용 설명회, 지금 이제 온라인 사용 오늘 설명회처럼 온라인 사용 예. 설명인데 오프라인도 있으시고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 내방하는 것조차 조금 껄끄러워하시는 담당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예 오프라인 저희가 회의실을 빌려서 예, 예. 이제 실제 희망하시는 분들만 참석해서 네. 듣는 네, 형태도 네, 네.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보안 세미나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약 한 2년 전부터 진행을 했던 건데요. 네. 실제 중소기업 담당자분들이 보안을 시작했을 때 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인터넷 검색해도 네. 나오는 정보는 한정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기준에서 어디부터 보안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 방법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네. 11월 1일 같은 경우에도 보안 세미나가 11월 또, 1일도 예, 있어요? 있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 오피스키퍼 홈페이지에 가시면 관심 있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지란지구 소프트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제 관련된 정보가 있으시니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업이 이제 도입을 했어요. 도입 결정에 도입했어요. 도입한 다음에 이제 빠이빠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어떤 지원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또 네. 중복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 간단하게만 예, 정리해 주시면. 일단은 이제 사전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기술 지원. 근데 그것도 그냥 기술 지원이 아니라 신속한 기술 지원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얼마나 빨리 해결에 대한 이제 본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요. 실제 내부에서 그 기술 지원 부서가 따로 있으세요? 네, 기술 지원 센터가 알겠습니다. 따로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관리자 교육이죠. 앞서 말씀드린 거는 도입 이전에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자리라고 하면은 관리자 교육은 실제 이제 사용하시면서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으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것들도 네. 저희가 보통은 뭐 내방에서 네. 뭐 1대1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네. 아예 이제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정기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참석하시면 좋은 알겠습니다. 부분인 거죠. 아무튼 오늘 그 포커스가 이제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좀 편하게 예. 수월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확실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입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10,000개 정도의 기업이 오피스키퍼의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사례로 말씀을 드릴 게 제조업. 네. 네. 일단 실제 저희 고객사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제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왜 많이 도입을 하냐 저희가 역분석을 해보니까 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면 파일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엄청 기술 중요한 거잖아요. 네. 실제 그게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제조업 중에서 뭐 공장 PC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연구소 조직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특화돼서 도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말씀은 이제 부서가 전체가 있지만 특화된 어떤 부서만 먼저 적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네네. 저희 오피스 키퍼는 어떤 그룹 정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뭐 실제로 외부로 많은 어떤 견적서를 보내는 영업팀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모든 걸 막아버리면 업무가 불편해질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업팀은 뭐 차단을 하지 않고 연구소는 차단을 무조건 하고 네. 무조건 승인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정책, 그룹 정책이 가능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민감한 부서부터 먼저 적용할 수 있다. 네. 정책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중국 해외 출장 직원들을 위해서 도입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으셨나 봐요. 네. 그 기업이. 아무래도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네. 이제 관리자가 있었을 때 이제 네. 좀 관리 범위 밖이 될 수 바뀌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모르는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인원이다 보니까 네. 어떤 중요한 파일을 많이 갖고 있단 네, 말이죠. 네, 네. 근데 실제 오피스 키퍼 도입 이전에는 그 PC에서 어떤 파일 나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을 위해서 오피스 키퍼를 적용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프로젝트 수행팀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네. 오피스 키퍼에 대한 장점을 많이 느끼셔서 아. 현재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사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120명 정도로 네.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입을 검토하시는 그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가 어려우니 예. 일단 뭔가 중요한 문서를 다루는 부서부터 먼저 적용을 해보고 네. 노하우를 익힌 다음에 점점 확대해 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제 뭐 오피스 키퍼를
주로 담당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전체 직원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수만 먼저 관리하고 네네네네. 이게 익숙해지면은 네네. 이제 확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신 하나의 거죠.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보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일단 오피스 키퍼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만 작동이 되는데 네네. 만약 인터넷이 끊어지면은 네. 인터넷 연결되었을 때 정책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인터넷이 끊겨도 네. USB 차단 정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네. 계속 차단이 되고요. 오케이. 대신에 이제 로그나 음. 어떤 승인 같은 것들은 인터넷이 끊겼기 때문에 안 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터넷 끊겼었을 때는 네. 이 해당 PC에 로그를 임시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결이 된 이후에는 그것들 로그를 끌어와서 어떤 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사례를 한번 들어봤고요. 네. 네. 그다음에 IT 서비스업.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업체와 네. 조금 반대인데요. 반대요? 요거는 이제 내부 상주 근무 중인 외주 업체들인 네.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외주 업체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뭐 네트워크를 붙을 거잖아요. 뭐 그렇죠. 와이파이라든가 그렇죠. 내부 네트워크를 붙으면 네. 사실 뭐 나스 같은 것들에 뭐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네. 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에 있는 중요 파일을 네. 외부 업체가 갖고 와서 네. 이거를 경쟁사로 가져갔을 때 또 피해는 엄청 크게 예상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어떤 외주 업체, 외주 인력을 조금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도입을 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이제 파트너를 믿어야 되긴 하겠지만 예. 사실 그 믿는 것과 실제로 회사 대 회사의 어떤 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서. 네네네. 그래서 외부의 어떤 파트너들이 내부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런 거 해서 내부에 있던 문제가 어떤 정보들이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업체는 한 가지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네네. 기존에 다른 DLP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쓰고 계셨는데 네. 기존 DLP에서 먼저 도입한 DLP에서 네. 실제 어떤 유출 현황 로그가 정확히 남지 않는 문제가 발생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거를 바로 도입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써봤던 DLP가 있기 때문에 BMT라고 하죠. 이제 벤치마킹 테스트를 좀 길게 가져갔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검토를 해본 결과 이기셨어요? 네, 이겼죠. 그래서 왔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호환성 문제도 네네. 없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DLP 본연의 기능이 잘 수행이 된다라고 느껴지셔가지고 저희 거를 이제 윈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 도입을 이제 검토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어떤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전 기간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일단은 데모 계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주일간 3개 라이선스를 쓸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네. 이렇게 저희가 전달만 해드리면은 네.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바쁜데. 네, 너무 바쁘셔갖고 그래서 뭐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만약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네, 하시면 네, 네. 저희가 직접 내방을 해서 뭐 시연이나 이런 것도 네, 가능하니까 네. 편하게 요청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아마 가서 친절하게 아마 대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는 금융. 예. 사실 금융은 이제 원체 보안에 관련돼서 잘 하고 있는 쪽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금융권 같은 돈이 많죠. 그래서 네. 이미 보안 인프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게 네. 너무 잘 되어 잘 있습니다.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이제 본사의 구축이 완료가 다른 JP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마다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 기존에 도입했던 솔루션이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싼 솔루션이어서 각 지점마다 적용하기에는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고. 예산을 초과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스 네. 키퍼를 도입을 하면서 일단은 뭐 BMT도 분명히 충분히 겪었겠죠. 근데 그건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가장 메리트가 있었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본사는 다른 DLP 쓰시고 네네. 이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저 오피스 키퍼로 다 설치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그런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가격적인 부분 또 이제 미처 다 커버하지 못한 영역까지도 충분히 오피스 키퍼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별도로 상담 요청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좀, 파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이제 들으시는 예. 분들 중에서 실제로 관심이 있거나 도입에 의향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셔서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베니핏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베네핏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네네네. 일단 사용 설명에도 저희가 지금 처음 온라인 설명 그렇죠.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셨다라고 네. 먼저 서두에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굉장히 네. 메리트 있는 알겠습니다. 가격으로 자주 해야겠는데요? 네, 자주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도입 사례죠. 병원 쪽. 네. 네. 병원 쪽도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보안 문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네. 일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자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정말 맞아요. 정말 민감한 정보죠. 그렇죠. 개인정보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보안 제품이 또 다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저희 거 민감정보 기능으로 충분히 충족이 될 수 네네네. 있는 기능이고 네. 일단 환자들의 어떤 진료 파일들이 뭐 유출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그렇죠. 저희 고객사 중에 성형외과 고객사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떤 비포 애프터 사진을 네. 들고 가서 경쟁사로 가서 자기 성형외과에서 한 것처럼 하는 것들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 때문에 도입한 케이스도 좀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민감 정보도 뭐 암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실제 어떤 환자 진료 기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유출. 굉장히 중요하네요, 진짜. 엄청 중요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많이 도입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말씀하셨던 큰 병원 같은 경우에 이걸 관리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병원은 대부분 간호사분들이나 사무직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관리하시는데 네. 진짜 전문가가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예 없다라고 아예 보시면 없죠, 될 것 그죠? 같아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 도입하시면 실제 뭐 영업자뿐만 아니라 네. 기술지원 센터로 전화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그럴 있고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전화 주시면 나중엔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좀 소극적으로 하게 되시면 끝까지 이제 솔루션을 가장 활용 못 하시게 되는데 네네네. 처음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시면 충분히 회사 보안 수준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실제로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사례는 여기까지 좀 저희가 들어봤고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사례들만 또 모아서 또 한번 그 사례 담당자들, 그 예. 성형외과 그 담당자분이 아, 오셔서 네네네. 우리 이렇게 해결했다. 아, 그렇죠. 간증 사례. 근데 그분이 또 네. 얼굴을 또 노출하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목소리만. 목소리만. 네네.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좋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도입하는 걸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입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일단 오피스 키퍼는 사용자 PC에 저희 오피스 키퍼라는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설치 이전에 해야 될 작업이 조금 있으신데요. 일단은 조직도라고 하죠. 이 조직도라고 하면은 회사 어떤 팀에 속한 인원분들을 입력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입력을 하시면 그 조직도 정보의 이름하고 이메일 정보가 필수 정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제 네. 규모가 굉장히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엑셀 등록 양식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엑셀로 네. 불러와가지고 네. 한 번에 업로드하는 것도 그런 가능하고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 규모가 있으신 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DB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시겠죠? 네, 쓰고 계셔서 저희가 네. 뭐 조직도 연동 같은 것들도 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조직도 등록이 됐으면 네. 그다음에는 조직도 등록이 되면 이제 에이전트를 배포를 하셔야죠. 에이전트 배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이제 네. 뭔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설치 URL 주소를 사용자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간단한 근데- 방법이에요. 네, 사용자분들은 그 URL 타고 들어가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되시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메일 배포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조직도 등록할 때 이메일 정보가 받은 걸로? 필수값이라고 네, 네. 했는데 네. 그 각자 개인 이메일로 설치 파일 다 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이제 실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니터링 가능해요? 예, 가능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네. 설치를 하면 그 PC는 관리자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받아갈 수 있는 PC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책 적용이 되면 음. 뭐 USB 차단이라던가 음. 뭐 인터넷 기반 파일 첨부가 이제 차단이 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어떤 활동 내용, 로그죠. 로그 정보가 음. 관리자 페이지로 보여지게 되고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취합이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월간 레포트 형식으로도 관리자한테 매월 초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좀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형태대로 뭔가 서비스가 이렇게 집약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 한번 데모 화면을 통해서 한번 예. 어떻게 구동되는지 잠깐이라도 예. 보여드리면 이해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먼저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관리자 자,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 오피스 키퍼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네, 네. 오피스 키퍼는 별도 관리자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웹 기반으로. 예, 웹 네.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정으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실제 오피스 키퍼를 사용하시면 보시게 될 관리자 관리자 페이지. 페이지인데요. 깔끔하네요. 예, 네. 저도 깔끔하다고 많이 느끼고 네. 있고 한글로 돼 있네. 한글이죠. 네, 한글 예. 중요해요. 일단은 저희 네. 관리자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타사 DLP를 쓰시다가 네. 저희 거 관리자 페이지를 보시면 왜 이렇게 깔끔하냐. 아, 그래서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소기업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이 활용을 안 하셔도 금방 활용도 높게 네. 할 수 있도록 만든 알겠습니다. 라고 뭐 여러 보시면 가지 될것 같아요.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그 네. 핵심적인 어떤 뭐 그 구성 이런 것만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시게 될 화면이 대시보드인데요. 네, 이 네, 대시보드는 실제 어떤 매체나 음. 인터넷 기반으로 유출된 현황을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민감 정보는 얼마나 생성이 됐는지 네, 네, 그래서 네.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메뉴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사용자분들에 대한 어떤 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등록. 사용자들에 예. 대한 등록 그래서 제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도 설정 음. 이라던가 아니면 에이전트 배포하는 기능이 우측 상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 이제 대기능들로 좀 쪼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정보 유출 방지, 출력물 보안, PC 취약점 점검, 백업, 기타 관리. 왼쪽 또- 상단에는 그 대메뉴가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왼쪽 라인에 있는 것들은 이런 대메뉴별로 소메뉴 개념으로 아,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은데요. 네. 대시보드는 방금 말씀드린 이 화면을 의미하고요. 네. 이 로고주에는 이런 대시보드에 있는 결과값을 뭐 그룹별로, 뭐 사용자별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로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책 설정은 말 그대로 어떤 부서에 어떤 정책을 내릴 건지. 그래서 말하는 정책은 뭐 USB 차단 정책이라던가, 네. 뭐 인터넷 기반 파일 첨부를 막겠다라는 거던가 이런 정책을 내릴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이제 보고서입니다. 이런 로그를 뭐 월별로 뭐 3개월간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월별 현황 보고서는 그 해당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인포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상위에 이제 이렇게 보고하거나 리포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네. 같은데 간단하게 요거 그냥 정리해가지고 보내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월간 보고서 출력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간단하게 메뉴 보여드리면 네. 실제 한 달 동안 얼마나 매체 차단과 네. 유출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좋은 게 매체 사용 탑5 부서 뭐 매체 사용 블랙리스트. 네, 네. 탑5 사용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돼서 네네네. 조금 입맛에 맞게 좀 구성도 가능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관리자 페이지의 첫 번째 그 페이지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봤고요. 예. 실제로 이제 유출하는 경우를 이제 막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례 간단하게 네.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예. 번째는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제 USB. USB. 이제 외장 저장 장치로 이제 어떤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네. 이제 그걸 한번 사례를 설명해 주실 거죠? 예, 이제 네.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네. 지금 페이지는 방금 보셨던 관리자 페이지에서 네네. 로그는 쌌때 차단을 하지 않은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USB를 꽂으면 네. 이런 식으로 USB가 바로 활성화가 되실 거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읽고 쓰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정책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관리자가 이제 넌 좀 막아야겠다라는 설정을 하려면 이제 읽기 전용이거든요. 읽기 전용은 뭐냐면 USB로 쓰기 불가가 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USB에서 PC로 갖고 오는 게 알겠습니다. 가능하고 네. 쓰기 불가된 건데 네네. 정책을 매겼고요. 네. 지금 여기서 똑같이 USB를 꽂게 되면은 인식은 되실 거예요. 네네. 이렇게 돼서 스캔 지금 정책이 이제 반영이 된 예. 거고. 네. 됐고 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파일을 파일을? 이동하려고 네. 시도를 USB로 예, 하는 거죠. 나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보시면 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아, 나오게 네. 되고요. 네. 우측 하단에 네. 실제 차단된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팝업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USB에 있는 파일을
실행을 해서 여기 어떤 기밀 문서를 추가해서 또 저장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지금 이거를 안녕하세요라고 좀 문서를 좀 수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여기서 수정을 하고 네. 저장을 저장을 눌러도 해고, 네. 이게 쓰기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 저장이 안 됩니다. 보시면 그러네요. 이렇게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읽기만 가능하고 하여튼 외부 저장 매체로 쓰기는 안 되게 네. 하는 그런 기능이다. 맞습니다.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네, 네. 아무래도 이런 USB를 갑자기 막아버리면 네. 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업무가 조금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는 네, 좀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어떤 탄력적으로 정책을 매겨야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관리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자분들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컴플레인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정책에 맞게 잘 뭔가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도 꽤나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해 주시나요? 예, 저희가 보통은 네. 도입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관리자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음. 실제 타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문서가 있는데 어떤 보안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설정하면 좋다라는 어떤 문서 형태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정책을 많이 설정하시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방금 USB를 봤다고 하면 이제 뭐죠? 인터넷을 통한 어떤 파일 유출, 네.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거, 네, 그죠? 맞습니다. 이메일, 네, 이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아주 많은 비중을 그래서, 차지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자, 같고요.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차단되는지 한번 사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여지게 된 거고요. 지금 설정은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그냥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네네네네. 거죠. 대신에 이제 로그가 남는 상황입니다. 로고만 남는. 그래서 아마 업무적으로 카톡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선택해서 네. 파일을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음. 정상적으로 이제 발송이 그래요. 되시겠죠. 이거 엄청 편하다니까. 네, 많이 편하시죠. 네,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오피스 메신저 네, 활용하시면 네, 네, 네. 좀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웃룩도 많이 쓰시죠. 그렇죠. 매일 많이 쓰죠. 아웃룩 첨부를 하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는 첨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은 지금 다 로그가 쌓고 있는 상태라고 네네네네.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근데 우리 보안 수준이 조금 높아져서 어떤 매체 인터넷 기반으로 나가는 파일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해야겠다라고 네네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차단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형태를 차단하겠다. 네, 지금 메신저랑 메일 클라이언트를 차단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을 수동으로 좀 일단 받아왔고요. 예, 예. 여기서 아까 했던 행위를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반영이 됐고, 네, 네. 카톡을 똑같이 실행을 네. 하고요. 해서 이제 파일을 네. 이동하려고 유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예, 거죠. 예, 예. 나쁜 시도를 지금 하는 네. 거죠. 네. 나쁜 시도입니다. 네. 하면 이제 파일이 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네. 바로 팝업이 팝업이 올라오게 뜨고. 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네. 차단이 됐다라는 사용자 노티까지 가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아웃룩까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창을 좀 닫고요. 네. 실제 많이 쓰시는 아웃룩에서 네. 메일은 이제 메일로 네. 어떤 파일을 보내려고 한다. 네. 메일 이제 자료가 굉장히 또 중요한 유출 자료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파일 첨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아예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아예 올라가지도 않는군요. 똑같이 아웃룩 통해서 나가려고 했으나 차단이 네. 됐다라는 노티가 가게 네, 네,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데모를 잠깐 봤는데 뭐 사실 이거 외에도 핵심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훨씬 예.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예,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죠. 좀 핵심 기능만 좀 설명을 네, 네, 드렸고요. 네. 나머지 기능들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면 네. 저희 쪽에 따로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 잠깐 데모를 보여드려 봤고요, 여러분.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들은 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네. 대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이제 그 오피스 키퍼의 담당자분께서 온라인으로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Q&A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설문조사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라이브나 더 좋은 제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선정해서 스타벅스 쿠폰 네. 드리니까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이제 화면에 좀 띄우고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아, 금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글자가 좀 작네요. 잠깐만요. 이제 좀 보이시죠? 아, 예, 보입니다. 네, 너무 크게 했다. 네. 됐죠? 알겠습니다. 자, 최주영님.
자, 메신저 첨부 파일 차단을 하면 카톡 첨부 파일은 차단하고 스카이프 첨부 파일은 차단하지 않도록 또 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은 고객사마다 사용하시는 메신저가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어떤 네. 데는 카톡을 많이 쓸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데는 네이터 많이 쓸 수 있는데 네. 저희는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차단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네, 네. 방금 최지혁 담당자님 말씀처럼 네, 특정 뭐 메신저에서만 뭐 차단하거나 허용하거나 하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김한수님은 조금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 PS와 이제 오피스 키퍼의 기능 차이인데, 이건 아무래도 담당자분께 따로 연락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요거는 따로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김한수님은 따로 저희가 그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지영님, 자, 네이버나 지메일에서 첨부 파일도 다 차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은 주셨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네이버나 지메일을 들어가려고 하려면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쓰시는 게 뭐 크롬, 사파리, 뭐 익스플로러가 있는데 네네. 저희는 웹브라우저 차단 기능이 있어요. 다 상관없이 다 네. 차단해주는. 지금 저희가 네. 웹브라우저로 정의되는 프로세스들이 한 100몇 개 정도가 등록돼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 통해서 업로드되는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차단하기에는 원체 다 프로토콜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웹 기반의 메일은 다 차단하게끔 하는 그런 네. 정책이란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성민희님, 메신저나 이메일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첨부되는 파일에 대해서만 차단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실행 차단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거는 아예 실행을 막는 기능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신 것 같고 저희는 그 첨부 파일 차단 기능만 활용하시면 실제 뭐 메일 보내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그렇죠. 네. 기본적인 사용은 뭐 그대로 할 수 있고. 이때 그렇죠. 파일 첨부하는 것만 통제가 가능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김희준님, 정책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적용되나요? 일단은 저희는 네. 관리자 에이전트랑 관리 네. 서버랑 최대 5분 내 통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시간 개념은 좀 아닌 거고요. 네네. 일단 가만히 두시면 네. 최대 5분 뒤에 정책을 받아가는 형태인데 네네네. 만약에 정책을 좀 바로 받고 싶다라고 네네. 하시면 수동 정책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걸 통해서도 바로 정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가 설정해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제 그 에이전트 사용자가 설정해줘야 되나요? 수동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직접 하시는 거세요. 네, 네. 네. 바로 이게 업데이트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된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 맥스는 일단 5분 내로는 정책이 반영이 네. 된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분하죠. 네네. 네. 급하면 전화하면 되잖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혜님, 저희가 본사이고 계정 하나로 계열사 한 곳도 같이 관리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계열사는 아직 IT 담당자가 없는 상태여서요. 일단은 계정이 하나라고 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로그인이 돼 있고 다른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계정이 끊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능 중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그 부관리자를 임명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만약에 조직도상에 이렇게 여러 개를 등록해 놓으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가능은 하시겠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희준님, 저희 병원에서 쓰는 컴퓨터는 사양이 좀 낮은 편인데, 그럴 수 있죠. 문제 없이 쓸 수 있을까요?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네. 일단 저희 저희 궁금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하시는 네네. 거고요. 네. 지금 많이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펜티엄 4가 권장 사양이에요. 펜티엄 폼이 굉장히 옛날 거 굉장히 아니에요? 옛날 거죠. 네, 그 정도로 저희 에이전트가 네네. 뭐 호환성이라던가 네, 또 네.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펜티엄 4 이상만 되셔도 문제없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게 사용자 PC가 또 워낙 또 환경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100% 느려지지 않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PC 성능에서는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최적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최저 사양도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문의가 필요하긴 예, 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BMT 진행 시 보통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박지수님. 네. 재수님께서 주셨는데 네. BMT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게 가는 경우에는 2달 정도 네.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근데 뭐 일주일 동안 짧게 하시는 데도 있긴 한데 보통은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BMT를 보통 진행을 하시면 뭐 전체에 하지 않고 이제 유관우 팀장님들만
사용을 해서 실제 우리 회사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지 정도 파악을 하시고 이제 BMT 종료하신 다음에 도입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뭐 전사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네. 일부 좀 크리티컬한 부서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노하우라든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익힌 다음에 예, 예. 그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예. 뭐 그렇게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리즈너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BMT 기간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도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성민이님, 지인 회사가 일어난 사유랑 비슷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빈번하네요. 진짜 필요하겠네요. 이게 어떤 사례였지는 잘 안 나와 있긴 한데 아까 네. 그 성형외과 얘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중국 출장이었나? 이게 일단은 네. 중소기업에서 정보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직할 때 네. 제가 필요한 자료를 USB를 갖고 오긴 했거든요.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제 개인 파일이었죠.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사장님들은 모르시죠.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아마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선 네. 오피스키퍼 같은 보안 제품이 네. 꼭 필요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그 사람들을 꼭 관리하고 못 믿겠다가 아니라 이런 게 한번 설치가 돼 있으면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프로세스가 되면 왜 서로가 더 믿음 하에서 뭔가 같이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은 사용자분들이 이런 보안 제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하는데요. 네네. 이게 보안 인식이 제고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네. 저희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시면 관리자 교육뿐만 아니라 네.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되니까 네. 편하게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시겠는데요? 많이 바쁩니다. 네. 네. 오은혜님, 그리고 HTTPS도 차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일 첨부 차단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저희는 프로토콜 차단 방식이 아니고 네. 프로세스 차단 방식이에요. 조금 어렵긴 하네요. 뭐냐면 네. 저희는 프로그램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카톡을 제어하고 뭐 아웃룩을 제어하고 브라우저를 네, 제어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음. 때문에 저희는 HTTPS든 HTTP든 상관없이 제어가 가능하신 알겠습니다. 거죠. 네. 네. 박민구님, 특정 USB만 보안 관련 없이 사용하게도 되나요? 네. 공통 USB가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USB를 차단해 버리시게 되면은 업무적으로 불편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승인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승인하는 기능도 있고요. 근데 정말 빈번하게 쓰는 USB 같은 경우에 계속 승인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영구 승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USB를 등록을 하게 되시면 이 USB만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USB만 보안 없이 사용하기도 가능하다. 네. 되게 다양한 기능이네요, 진짜. 다양합니다. 네. 김희주님, 클라우드형의 경우 몇 대부터 계약할 수 있나요? 클라우드형 같은 경우에는 한 대부터 계약이 가능하세요. 네. 네, 정말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 가능하시니까 네, 이거는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주님. 오은혜님, 베트남에 있는 소규모 지사에서도 쓸 수 있나요? 가능은 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베트남 지사나 이런 네. 게 없기 때문에 네. 보통은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 또 인터넷 환경이 좀 괜찮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클라우드형 쓰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미니 서버 형태나 구축형이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세팅을 한 다음에 베트남 쪽으로 보내서 엔지니어가 원격 붙은 다음에 마무리 작업하는 형태로도 알겠습니다. 구축이 가능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그 오피스키퍼 질환치료 소프트웨어 담당자분께서 계속 답변을 달고 계셔가지고요. 예. 여러분들 아마 이제 보시면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예, 예.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시면 메뉴에 그 발표 자료 다운로드라는 기능도 있고요. 오늘 이제 내용 요구를 발표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편하게 쓰실 수도 있고요. 또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눌러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질환치료 소프트웨어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드려서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상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네. 있고 팀장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뭐 시간은 이제 약간 50분 조금 넘었는데 대략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이제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걸 적용하기가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높단 말이죠.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피스키퍼라는 하나의 솔루션이 하나의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관리자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네.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필드에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피스 키퍼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보안 담당자가 보통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얼마나 빨리 이 제품에 대해서 활용도 높게 있을 수 있냐, 이해도가 얼마나 빨리 높아질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오피스 키퍼는 그 개념 자체는 좀 어렵지만은 쉽게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뭐 관리자 페이지라든가 기능 어떤 명세를 좀 심플하게 해놨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초점으로 두시고 네. 제품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 소감 어떠세요? 일단은 네. 굉장히 떨렸고 하나도 안 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안 떨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네, 네, 네. 다른 영업 담당자도 기회가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 네, 네, 예, 네.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나오세요. 예, 또 뵙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정도 저희가 진행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키퍼라는 어떤 솔루션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보안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으시고 관련돼서 궁금하시다면 이제 오피스 키퍼 담당자께 연락 예. 주시면 뭐 좋은 상의가 되지 않을까, 네,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일단 먼저 하나 실행을 해봐야지.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김 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자, 네. 오늘 하루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